어제 했던 내용 이어서 계속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이제 얘들 3번에 왔고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하래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x의 제곱 플러스 2차 함수가 나왔죠. 자, 우리가 2차 함수에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거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대칭축을 찾으세요. 대칭축은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거에서 x값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결정이 됩니다. 때문에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 계수 잘 신경 써서 대칭축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는 아래로 볼록이냐 아니면 위로 볼록이냐 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결정 짓는 건 이 2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의 부호입니다. 자, 그래서 a가 양수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이 되고요, a가 음수라고 하면 위로 볼록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x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를 그리겠습니다. 자, 대칭축은 현재 0에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 형태인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우리는 x 값을 어디로 가져가기로 했냐면 음의 무한대로 가져가기로 했죠. 그러니까 아주 커지는 수인데 결국엔 음수 쪽으로 커지는 거라서 끊임없이 왼쪽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쪽으로 진행할 때 함수 값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시면 쭉 함수 값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자, 때문에 극한값은 무한대다 라고 다루겠습니다. 일단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이게 지금 수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산이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얘기는 무리함수네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고등 상과정에 있고요. 함수 배우는 거에서 1대1 함수, 뭐 1대1 대응 이런 거 배울 때 같이 배우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함수를 그리는 방법도 조금 익혀두시면 좋은데, 뭐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이런 함수를 정확히 그릴 필요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즉, 잘 못 그리셔도 이렇게 큰 상관은 없으니까. 자, 우선 이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요, 크게 시작하는 값을 찾는 것과 부호를 결정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일단 시작하는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루트 안에 있는 것들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시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5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가 0이 되고 나면 바깥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데, 얘가 0이 되고 나면 그냥 전체가 0이 되죠. 때문에 y좌표 0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2 같은 게 있었다면 이게 0이 된 다음 플러스 2가 남으니까 출발점의 y좌표를 2라고 잡으시면 돼요. 지금은 없었으니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호를 보자 그랬는데, 먼저 여러분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축과 y축을 설정을 하시고, x축 y축 위에 마이너스 5,0을 시작점으로 설정을 하세요. 자, 이렇게 시작점으로 설정을 하시면 이제 부호를 확인해서 방향 두 가지를 정할 겁니다. 자, x 앞에 있는 부호를 봅니다. 플러스죠. 자, x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면 출발점 대비 양수 방향으로 전진한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자, 루트 앞에 부호를 봅니다. 현재 루트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함수의 진행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마치 포물선의 반쪽을 그리듯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가 나아가게 될 거고요.
자, 우리는 이 상태에서 x값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 오른쪽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함수값이 가다 보면 x값이 이런 식으로 전진하다 보면 함수값은 계속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여기 그래프 그리는 것, 이렇게 생긴 그래프 여러분 그릴 일 없습니다.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2차 함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겠고, 절대값을 분모에 넣는 것 여전히 그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배우지 않은 거는 아니니까 한번 해볼만 하긴 하고요. 우선 이쪽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일 때 함수의 수렴이라는 걸 보기로 해야겠대요. 자, 이렇게 돼서 함수의 수렴이 나왔죠, 그죠? 자, 근데 이 수렴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가장 기억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한대가 분모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수를 우리는 거진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유는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이었다가 100이었다가 1000이었다가 만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커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커지다 보면 결국에 분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때 분자가 가만히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끊임없이 0에 수렴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자, 무한대분의 1이다 내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면 0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나 여기서 부호까지 좀 따져보자면 그냥 무한대분의 1 같은 경우에는 0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같은 경우에는 0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디테일하게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자, 무한대분의 1이 0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배웠죠. 자, 이 개념 토대로 가보시면 1번 문항입니다.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뭐 유리함수 그래프니까 어렵지 않게 그려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x가 무한히 커지는 방향으로 간다. 즉 분모에 있는 건 아주 커지는 수에서 5를 더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주 커지는 수가 되고요. 이것 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극한값은 0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 또한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절대값 그래프 V 모양이죠. 자,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때는 안쪽의 그래프를 잘 그리시면 돼요. 즉 x-1이란 그래프를 제가 그려보면 1,0을 지나며 기울기가 1짜리인 이렇게 생긴 함수가 그려질 텐데, 자, 우리는 이 함수에 절대값을 씌웠으니 윗부분만 남겨놓고요. 자,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삭제가 되고 위쪽으로 대칭이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때문에 절대값 안에 1차 함수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엔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이렇게 V 모양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x값이 무한히 커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x값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이 y값도 무한히 커지겠죠. 때문에 이들은 무한대로 간다가 되겠고요. 무한대분의 1은 쉽게 0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사실 어렵지가 않은 게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3, 즉 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또한 x가 엄청 커질 때 그때 이 부분은 거의 0에 수렴하게 되고 결국 값은 3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있는 예제 윗부분과 동일함으로 저는 강도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 개념이 나왔는데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해서 책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자, 우선 우극한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극한이라는 개념이고요. 이 우극한이라는 거는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a보다 크다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a 뒤에 플러스를 붙이기로 합니다. 사실은 이 뒤에 아주 작은 양수 부분이 생략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기호로 나타낼 때 x는 a 플러스라고 쓴다고요. 오른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a 값보다 큰 값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일정한 값 l에 가까워진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걸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낸다. 즉 한번 읽어보면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즉 a의 우극한일 때 라고 읽기도 하고요. fx란 함수 값은 l에 수렴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l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뒤쪽에 계속 얘기하고 있죠. 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이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네요. 자, 그럼 다음번에 있는 좌극한은 우극한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정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좌극한은 왼쪽에서 오는 상황이죠. 즉 작은 것에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목표값보단 작은 값을 취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런 말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기호는 x를 a-로 간다 라고 표현을 하기로 하고요. 아까 우극한과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 뒤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계속 읽을게요. a보다 작으면서 a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냈다라고 치고 m에 가까워졌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수렴하는 게 m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때 이 m을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디서 활용되느냐, 밑에 보시게 되면 극한값의 존재라는 게 나오는데, 자, 어떤 fx에 대하여 x가 a에서 우극한과 자극한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그 값이 일정하면, 즉 l로서 같으면 그때를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부를 거래요. 또는 그 역도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이 성립한다 그랬으니 극한값이 존재하면 얘들의 좌극한 우극한도 똑같은 값으로서, 즉 L로서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밑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자, x가 a로 간다 라는 의미는 a 플러스인 경우 a 마이너스인 경우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그 값이 방향성이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x는 a란 값으로 모일 때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 저렇게 모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은 모두 확인해야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우극한 좌극한 모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값이 서로 같지 않으면 그땐 존재하지 않는 거 취급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설명도 마찬가지죠. fx라는 게 나와 있고, 자, x의 값이 1보다 크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자, 어디에 가까워지니? 라고 물었어요. 보시게 되면 x 값이 1보다 크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함수를 얘를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때 fx의 값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즉 1보다 크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일단 이 부분이고, 여기다 1을 대입해 보시면 2라는 좋은 수가 나오죠. 그래서 2에 가까워진다가 맞습니다. 자, 계속 보시게 되면 x의 값이 1보다 작으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즉 무슨 얘기냐? 1보다 작으면서 리미트 x가 이다 적을게요. 리미트 x가 1보다 작으면서, 그렇죠?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보다 작은 상황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였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즉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방금 한 우극한은 우리가 구했다시피 2였고요. 좌극한은 1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른 값을 지녔죠. 어찌됐든 이때는 극한값을 보고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대표적인 경우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극한 문제는 항상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 경우가 많다. 때문에 따로 구할 필요는 없으나, 혹은 유리함수이거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이거나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극한을 확인하라 그랬죠. 자,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수업 때 교재 마플에서 첫 번째였나요? 거기 나오는 단원이고요. 여러분이 여기 문항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쪽에 있는 문항을 한 번 더 풀기를 권장합니다.